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명희 작가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서 전주 MBC가 제정한 혼불 문학상이 올해로 6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쟁쟁한 작품들이 선보였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작품, 박주영 작가의 고요한 밤의 눈이라는 소설인데요.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 제6회 혼불 문학상의 주인공인 박주영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수상 소식 듣기 전에 이번에 내가 좀 상을 탈 것 같다 이런 좋은 예감이 좀 들었었나요? 사실 수상할 거라고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예감이 없었어요. 정말요? 예. 그럼 뭐 좋은 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꾸셨나요? 평소에는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인데 상 받겠다 이런 느낌의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제가 기대를 너무 안 한 나머지 전화기를 다른 데 두고 있어가지고 문득 생각이 나서 휴대폰을 찾았는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고 혼불 문학상 관계자라고 보면 연락달라는 문자도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은 생각에 이제 전화를 했죠. 급한 마음에 전화를 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긴 하시는데 네. 상을 당신이 수상자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다가 확인을 하시더니 혼불 문학상 그러면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네, 되게 기뻤어요. 그 순간에 된 거구나 이렇게. 그래요. 그럼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어요? 일단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한테 연락하고 이제 동료 작가, 정말 친한 작가 몇몇 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래요. 남편분께서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문학상에 웅마한 걸 잘 모르니까 고생하더니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그렇게 축하해 주더라고요. 정말 참 기쁘셨을 것 같은데 남편분과 뭐 그날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드셨나요? 맛있는 것도 먹었고요.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소설 쓰면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먹으라고 누가 이제 샴페인을 선물해 줬었어요. 근데 좋은 일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고만 있었는데 그날 땄습니다. 그날 마신 샴페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박주영 작가가 좀 궁금해져서 만나 뵙기 전에 미리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색을 하면 쭉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미 기성 작가 반열에 오르신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2005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소설도 여러 권 펴내셨고, 또 2006년에는 오늘의 작가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미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상도 이미 여러 차례 수상을 하신 기성 작가분이신데 이 혼불 문학상에 응모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소설을 요 몇 년 동안 쓰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소설을 이제 그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소설을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까 제가 이거 오랫동안 못 쓰고 이제 계속 쓰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한 이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책으로 못 만들더라도 마치기는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소설을 이렇게 혼자서 쓰다 보면 특별히 소설이 이렇게 끝나는 기분이 안 들어요. 계속 고칠 수가 있고 뭐 이러니까. 네. 그럴 때 문학상이라는 게 나 자신한테 좋은 마감일이 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
소설을 끝마칠 수가 있죠. 이번 혼불문학상의 수상작인 고요한 밤의 눈이라는 소설, 아직 읽어보지 않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소설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스파이가 나오는 소설이고요. 근데 이 스파이가 007이나 제이슨 본 같은 그런 역동적인 인물은 아니고요. 네. 이 사람들이 현실에 밀착된 인물들인데 현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이제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다가 자기들이 어떤 거대한 음모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악의 악순환 같은 것을 끊기 위한 무언가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스파이라는 소재가 참 독특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독특한 스파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암살자거나 무슨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거나 어떤 작전을 세우거나 아니면 혁명가거나 이런 사람이긴 한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전면에 나설 수는 없는 사람들이고, 네. 뒤에서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 사건으로부터 소외돼서 뒤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입장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되셨고, 네. 아무리 이제 뭐 스파이라는 걸 저희가 영화나 뭐 드라마, 소설을 통해서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일상적으로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공부나 연구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스파이가 나오는 영화를 많이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어릴 때부터 본 게 이렇게 축적이 돼서 그런 뭐 추적이나 감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스파이 얘기긴 한데 자신의 존재나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과학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전공이 정치학인데 네. 석사 논문을 쓴 이후로는 뭐 그런 쪽의 책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기초를 좀 다지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감시 사회에 대한 뉴스도 많고 네. 그런 게 화제가 많이 돼서 저절로 이제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소설에. 어쩌면 아까 이 사회적인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소설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고민이 어쩌면 이 소설 속에 좀 투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랄까, 또 어쩌다가 소설을 쓰게 됐나 이런 근원적인 고민까지 좀 해보게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설가라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꿈이 소설가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고, 일단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다,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어쩌다 보니 소설가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소설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계속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한 걸 결국에는 글로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은 아닐지라도. 근데 제가 공부를 하느냐 소설을 쓰느냐 선택의 지점에서 소설을 선택했던 건, 소설이 똑같은 글이라도 해도 더 뭔가 전달력이 있고 더 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부분, 내가 세상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을 좀 써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 소설에도 보면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되는 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설가 제트가 예. 어쩌면 작가님 자신을 투영한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사실 뭐 신문도 그렇고요, 책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읽지 않는 추세잖아요. 점점 소설도 그렇고요. 이런 시대에서 소설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셨으니까 이 소설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이 시대에도 굳이 꼭 필요한 그런 역할, 소설이 가지는 역할 이런 게 뭘까요?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책 없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재밌으려면 책 읽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책도 분명히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 재미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휙휙 지나가게 하는 그런 재미는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이 저는 이제 생각하는 인간, 그다음에 인간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을 쓰면서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냥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같이 함께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소설가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일 것 같아요. 이 고요한 밤의 눈, 혼불문학상 수상작 이 소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끝마치지 못했던 소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썼다가 계속 좀 그냥 놔뒀던 소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완성을 해준 소설인데 그렇다면 이 소설을 처음 썼을 때는 어떻게 이 소설을 처음 쓰게 되셨을까요? 고요한 밤의 눈에 보면 소설가 제트가 감시를 받고 있는데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감시받는 그게 나와요. 보면 이제 감시자의 입장에서는 이 소설가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소설가가 하는 일이 장편 소설 폴더에 이렇게 소설 제목이나 가제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 계속 뭔가를 집어넣어요. 조금씩 써서. 네. 예, 그렇게 하고 단편 소설이라는 폴더에 뭐 한 몇 줄 되는 단편 소설 소재나 주제 같은 걸 적어요. 이 소설도 시작할 때 그냥 단순히 제목이 스파이였고 네. 스파이라는 가제하에 세상 고민을 다 담아보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사실은 터무니없는 믿음. 소설가도 세상을 바꾸고 어떤 개인도 세상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연결돼서 세상을 바꾸고 그게 현실에서는 또 가능한 일이긴 한데 소설에서 더 멋지게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썼다가 다시 이어가신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 현실에서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면서 소설 쓰기도 힘들어졌어요. 결말이 안 나니까. 네. 소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으면서 끝나는 걸로. 그럼 총 얼마나 걸쳐서 이 소설이 완성된 건가요? 처음에 구상은 거의 한 10년 전에 한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제 쓰고 싶은 소설, 아까 제가 폴더 같은 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폴더를 처음 만든 걸로 치면 아마 10년 전일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노트 한 권에다가 그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 개요, 문장 이런 거를 좀 정리하면서 그게 한 권으로 채워지면 그때 이제 컴퓨터를 켜고 소설을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소설이 결말이 잘 안 나다 보니까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와.
이 스파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감시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는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요즘 보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기관이나 뭐 국가에서도 감시받는 것 같고 CCTV도 많고 뭐 기계도 더 좋아지고 뭐 이래서 그렇긴 한데 이게 감시받는 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보호해주고 안전을 보장받고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요즘 믿음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감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네. 네. 쭉 부산에서 생활을 네. 하셨죠. 전라북도와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나 연고가 있나요? 제가 10년 전쯤에 전라북도 쪽을 아무 계획 없이 정처 없이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본 풍경이나 그때 간 장소가 지금도 되게 선명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군산이랑 변산 쪽을 여행한 적이 있고요. 좀 이거 상 받았으니까 여유가 되면 다시 여행을 오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이 쓰셨던 백수생활백서나 또 이 고요한 밤의 눈도 그렇고요. 쓰셨던 소설 안에 보면 이 책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책이 중요한 단서가 네. 되기도 하고 그만큼 책을 좋아하고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에게 이 책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책을 작가가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읽었고 책을 좋아해서 이제 소설가가 됐는데 사실 소설가가 되고 보니까 제 소설 쓰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사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네. 이게 노년의 희망이긴 한데 그때는 정말 쉬면서 책만 읽고 싶습니다. 작품을 탈고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좀 쉬셨나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 소설을 끝마치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소설가가 이제 책 나올 때까지 사실은 그 소설에서 노연하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면 일단 고정돼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더 고민하게 되고 교정도 보고 출판사랑 의논도 하고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쉬려고요. 네. 이 고요한 밤의 눈이라는 소설에서 궁극적으로 작가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어떤 걸까요? 희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지만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하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소설 읽으면 그런 희망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건 독자의 몫으로 남겨놓기로 하고요.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어떤 차기 작품이 있을까요? 아까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끝마쳤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수상도 하셨으니까 또 계속 소설을 써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차기 작품 계획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혼불문학상을 수상해서 제가 이제 소설을 계속 쓸 수 있는 큰 격려를 받았고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기작을 생각하고 있는데 뱀파이어 얘기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밤의 눈이 스파이 소설이지만 그 스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던 스파이랑 달랐던 것처럼 이 뱀파이어도 아마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뱀파이어랑 좀 다를 겁니다. 네. 벌써 뭐 작품 구상하고 계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설을 써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랑 작품이.
박주영 작가라는 이름, 네, 앞으로 계속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 앞으로도 많이 써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